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간만에 녹화를 좀 해보네요. 요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 실기 인터넷 강좌를 좀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좀 제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업체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느라고. 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나갈 건지 전체적인 소스 코드도 한 단계씩 보여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양식에 맞게 이제 그림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좀 하셨어요. 주택관리 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튼 뭐 제가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해결을 해줬으니까요. 포인트는 점검 부위에 있는 옆에 글씨에 맞게 그림이 자동으로 좀 삽입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이름이 동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호 유리가 두 개다 그러면 1 하고 창호 유리 2로 하시고, 뭐 방충망도 1이다 그러면 2로 이렇게 하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구별하지 않고 다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삽입할 거니까 여기가 앞에랑 연결이 돼서 또 삽입이 되니까 앞에가 창호 유리가 2번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3번으로 넣어주시고, 방충망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도배도요. 도배도 앞에가 2다 그러면 도배장판이 3번 4번으로 이렇게 시작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그림 파일들을 아까 거기에 엑셀 파일에 입력된 점검 부위 오른쪽에 입력된 그 데이터랑 동일하게 그림 파일들을 미리 이름 정의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그림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막 랜덤으로 들어가서요.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림 파일을 쭉 읽어드려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정렬을 해 가지고 그 정렬한 데이터를 또 양식에 뿌리고, 그 양식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갖다가 이제 그대로 그림 파일하고 똑같으니까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하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소스 코드를 한번 또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전에 세팅을 해 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림 파일들을 좀 불러 오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행이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소스 코드가 있는 그림 파일이 있는, 또는 같이 있겠죠. 폴더를 지정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고, 시트가 이렇게 순서가 이제 1번이 끝나면 2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동작씩 좀 보시면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제 그림 파일이 있는 삽입 위치를 패스라고 해가지고, 파일 패스, 그림 파일이 있는 곳을 그 매크로, 사진 삽입이라는 매크로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매크로고요. 그 다음에 전달받은 패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쭉 소스 코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를 순환을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그래서 시트 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트에 있는 그림들을 먼저 싸그리 지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해야 될 곳을 RNGS라고 이렇게 영역을 초기화, 랭지 개체로 초기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이제 점검 부위를 찾아서 점검 부위 우측에 있는 그 그림, 그 셀 값을 그림 파일로 지정을 해서 경로하고 연결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의 경로에 그 그림 파일을 찾아서 이제 삽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루프 순환문이라고 하죠. 두 루프. 그래서 점검 부위를 찾을 때까지 계속 순환이 되고 똑같은 점검 부위가 나오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작업이 끝나면 이제 첫 번째 시트가 끝나면 다시 두 번째 시트로 또 순환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도장이 이름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아래에 도장이 있어가지고 도장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놔서 보시는 것처럼 도장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한번 돌려서 여기서 중지점을 한번 찍어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점에서 멈췄죠. 그때 한 단계씩 하는 게 F8이거든요. 그래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그림 파일에 있는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쭉쭉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중지점을 좀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해 줬고 또 여기서 멈추겠죠. 그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림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지금 보이시나요? 없어졌죠? 그래서 중지점을 찍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체가 그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검 부위가 있는 부분을 이제 개체 변수에다가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5부터 G 밑에 있는 셀까지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에서 점검 부위를 찾으려고 영역을 지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있으면 이제 첫 번째 셀 주소를 인식을 해야 나중에 이제 첫 번째 셀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이제 찾지 않아서 이런 구문을 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 부위를 찾았으면 그 점검 부위의 오른쪽에 있는 셀과 확장자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패스 경로하고 같이 지정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그 경로에 있는 그림을 찾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자, 에러를 처리를 이렇게 해준 것은요, 없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그림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그냥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없는 그림은 패스를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없는 그림이 오면 에러가 나는데 그걸 넘겨버리는 거고요. 다시 에러 초기화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음에 찾아서 또 그림 삽입하고 또 다음에 찾아서 그림 삽입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조금 축소를 해서 이 정도 보여드리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주방 가구부터 먼저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참고로 창호 유리 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거죠. 에러가 걸리지 않고. 어차피 못 찾았으니까 아무런 동작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범 쉼표하고 한 칸 띄고 방충망이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동작이 끝나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첫 번째 시트까지 완료를 합니다. 중지점을 찍고 실행 F5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시트에 이제 그림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순환문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시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지우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고 똑같이 개체 변수 초기화한 다음에 그 변수에서 점검 부위를 똑같이 찾아서 똑같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방법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두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냐.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주방이라고 쓰는 순간에 주방 그림을 불러와서 들어가게끔 설정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옆으로 가고 주방 가구 이렇게, 그 다음에 창호 유리 3이었나요? 창호 유리 2번이었나? 이렇게요. 예. 앞에가 창호 유리 1번이었는데, 예, 1번은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창호 유리 2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범 방충망 그대로 썼다고 가정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거실 이렇게요. 도배 이렇게, 장판 이렇게. 물론 오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다 끝나면 이제 여기 가서도 또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여기만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 설정을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해서요, 해당 워크시트에만 지정을 해주는 거라서 옆에 워크시트는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한 단계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울 때는 사진 삭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모든 시트가 다 지워집니다. 이거로 사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자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 이렇게. 다시 또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를 써서 해당 워크시트에 워크시트에 있는 모듈, 시트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코드를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점검 사진에는 지금 소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실행이 안 된 거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삽입이라는 매크로를 이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다 제가 딱 스탑을 좀 시켜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F8 한 동작씩 실행을 해서 이렇게요. 타겟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 그림 파일과 이제 패스를 같이, 여기는 이제 같이 놓으셔야 돼요. 그 작업할 엑셀 파일과 그 다음에 그림들을 같이. 그래서 원래 엑셀 파일에서 있던 그 작업 위치가 경로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게 This Workbook Path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의 어드레스 주소가요, 보시면은 C5 5셀이다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넘겨주려고 어드레스를 스트링 함수로, 스트링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파일이 없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에러로 넘어가게 해서 그림 파일을 확인해 보라고 한 거고요. 그 에러가 아니게 되면 이제 콜했고 사진 삽입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여기 모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보낼 거예요. 경로하고 파일명하고 셀 주소, 타겟에 있는 셀 주소를 문자 형태로 넘겨주면 이렇게 모듈로 넘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파일 네임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어드레스는 이제 RNG에다가 이 어드레스라는 변수를 대입을 해서 그 위에 셀에다가 그림을 이제 넣겠다 해서 오프셋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좌우 비율을 해제한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팅을 하겠다. 이게 바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타겟의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는 이제 뭐냐, 이게 끝나면은 이 주방에 쓸 글자가 주방 가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열과 같다. 이 지열이 이제 7열이니까 지열이 7열과 같으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타겟이 이동을, 타겟으로부터 아래로 3칸, 왼쪽으로 4칸을 셀 포인터를 선택하게, 셀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열이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2칸을 선택하게 돼서요. 요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7열이 아니니까 2열이라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입력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서브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주방 가구라고 딱 치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F5를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작업을 좀 처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모듈을 불러와서 입력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모든 시트를 순환하면서 그림을 한꺼번에 다 지우고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일을 다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 19가 끝나면 시트 20에도 똑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시트 19에 있는 요 프로시저, 워크시트 이벤트 프로시저를 전체를 복사를 하셔갖고요, 시트 20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은 20번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안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요. 도어룩 2, 도배 3, 장판 3, 발코니, 타일 이렇게 해서 페인트, 장판 4 이제 없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19에 있는 더블 클릭을 하고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를 복사를 해서 전체를 그 다음에 20번에다가 붙여놓고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이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건 뭐냐면요, 셀 값이 변경될 때 시그널을 줘서 매크로를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 실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바꾼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이제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총소리가 빵 나면 스타트를 하고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현상을 뭐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를 제가 준 겁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좀 아시겠죠? 소스 코드도 제가 이제
한번 오픈을 할 테니까 보시면서 한 동작 한 동작씩 이 동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래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아마 빠르게 VBA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 많이 쉬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제가 강좌를 만들고도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인강이 바로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유튜브에 강의를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함수도 많이 올려야 되고 실무에서 쓰는 예제도 많이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VBA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만 같지 않네요. 이게 바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강좌가 좀 또 막 없다가도 한번 들어오면 또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좋은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또 빠른 시일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